안녕하세요. 네, 저는 컨설팅 6팀 이동욱 팀장이고. 저는 컨설팅 6팀 강윤혜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원래 계속 키워드 최근에 하고 있다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선은 어, 당연히 마케터가 유학에 대한 경험도 있고, 관련해서 유학원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특강이라기보다는 좀 같이 고민해서 찾아가는, 찾아가고. 우리라면 어떻게 네, 할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네,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유학원 마케팅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어학연수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유학원이 보통 유학이랑 어학연수 두 개 다 취급을 하니까 유학이랑 어학연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뭐 호주 조기 유학이나 호주 유학 관련된 계정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일반 마케터들은 유학과 어학 자체도 헷갈리거든.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은 유학은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어학연수는 말 그대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단기적이에요. 6개월 아니면 뭐 1년 이 정도의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좀 큰 규모가 큰 유학원이라면은 워홀이라는 것도 해요. 워홀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일하고 놀고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워홀에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학원이 알고 있는 어학원을 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유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네, 외국에서 외국어를 통해 공부를 하는 거고, 어학은 단순하게 그 언어만 네, 배우기 위한. 그리고 워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킹이 기본에 추가적으로 어학적인 부분까지 갖고 간다. 네. 그럼 유학원에서는 세 개를 다 취급하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어학과 월 정도? 그렇죠. 월만 취급하는 곳은 없고. 워홀만 취급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워홀은 진짜 비자만 발급되면 되고, 그다음에 어학원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약간 어학연수에 워홀이 낑겨져 있는 거지 워홀만 전문이다라고 하는 곳은 아직 많이 보지 그럼 못했어요. 홈스쿨링은? 홈스쿨링은 아예 이게 워홀인 어학연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학연수를 다닐 때 어학원을 다닐 때도 있고 아니면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국적의 외국인과의 교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홈스쿨링보다는 어학원을 많이 취급하는 편이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정말 아이들이 6세, 7세 이런 조기 유학을 가서 아직 현지에 적응이 어려울 경우에만 홈스쿨링을 취급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냐 마냐는 이제 나중에 차후의 문제고, 그건 지금 현재는 네, 그러면 너가 준비됐어요. 유학을 알아볼 때는 네. 뭘 많이 참고했어? 어디를? 어떤 매체, 어떤 정보들을? 일단 제가 검색을 많이 했을 때는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다음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뭐?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때 당시에는 박람회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람회를 가면은 다양한 유학원 업체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유학원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람회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박람회성 정보를 얻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유용하긴 그래, 했어요. 박람회 때 많은 유학 업체들이랑 어학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 알아. 네. 내가 알기로는 쫙 부스가 있어서 상담을 네. 쫙 받는 걸로 아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야? 일단 뭐 그냥 광고만 따져봤을 때 광고 자체를 아예 집행하지 않는 소규모 어학원이랑 유학원부터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완전 전문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브랜드를 강하게 내세워서 하는 유학원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상담을 요청하면은 그분들이 자기네들 상담을 쳐내는데 급급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박람회를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상담을 하나라도 더 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 메이드를 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그러면 있었죠. 업체들만의 차이점은? 내가 A
유학원과 B 유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차이. 일단 내가 뭘 중요시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기준이 후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유학원의 규모가 어학원이든 유학원이든 규모가 작더라도 학생들의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는가. 왜냐면 어쨌든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거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대사관에 가서 막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적 자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충분히 너무 많고 그럼 그럴 때 이제 어학원이나 유학원이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생활에 좀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후 관리 잘 해주고 그 사후 관리의 후기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뭐야? 비교할 수 있는 것, 업체들을 비교할 보통 때. 그 제휴된 학원, 어학원 정도를 확인해서 여기가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력이 얼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하고 제휴된 그다음에 어학원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나? 이게 제휴된 한 번 제휴되면은 교체가 어렵긴 한데 새로 왜냐면은 유명한 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갖고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특별한 어학원 그 현재 있는 어학원을 뚫었어. 그럼 그걸 가져와서 그러면 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가격이 또 저렴해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비랑 학비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모션적인 거를 좀 더 어필을 해서 나 저렴하게 더 질 좋은 수업을 받을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정도가 거의 단가? 그리고 뭐 제휴나 어학은 그냥 선생님의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게 가장 키고인 것 같아요. 뭐 하면 비용은 또 제휴된 어학원에 포함되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너가 네. 유학원이나 어학업체들의 광고 형태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는 검색, 제일 많, 유튜브, 인스타, 제일 많았던 거는 블로그였어요. 후기. 네, 블로그 후기인데 그 유학원에서 육성한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보를 읽고 하면 랜딩 페이지 우리 어학원을 와서 상담을 받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업체들이 똑같이 형태를 운영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오히려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얻은 그 유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게 블로그랑 파워링크가 주력이랐던 게 좀 아쉬웠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었는데 블로그 후기는 그냥 뻔한 텍스트를 못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파워링크도 일단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내가 후기를 볼 수가 있는데 후기를 자체를 공개를 안 하는 유학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냥 자기네들 채널을 파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사후 관리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저한테는 큰 효과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박람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람회도 박람회 시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고 해도 그냥 계속 박람회로만 노출이 되니까 그것도 조금 아쉬워서 박람회 외에 다른 내용이 좀 더 광고로 노출되면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저처럼 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후기가 나왔고 우리는 이렇게 질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요. 라는 식의 인스타 광고할 때 당시에 박람회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피로감도 좀 덜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너가 만약에 유학원 관련된 계정에 상담 네, 요청을 받았어. 그럼 네. 추천하는 광고 매체 또는 집행 상품은? 어, 저는 일단 다들 그거를 검색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파워링크는 최소한으로 띄워놓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검색하고 유입하는 데 필요하니까. 음. 그리고 인스타도 해서 좀 더 노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스타에서 박람회 노출시키는 거는 내
그 박람회 말고 그냥 자기네들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노출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이런 후기가 있어라는 거를 광고로도 전 충분히 노출은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피드에도 그렇게 올리고 광고로도 그렇게 돌려서 사람들한테 좀 더 정보를 많이 주는. 어쨌든 박람회는 제가 거길 가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박람회 어쨌든 일정 급한 일이 생겨서 박람회 신청을 했는데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로 오면은 박람회에서 상담 받는 것만큼 더 자세히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유도를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 그리고 그 유학원들, 그 유학 가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던가 뭐 캐나다라던가 거기에 이제 유학원생들과 그 준비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커뮤니티에다가도 준비생들 타겟으로 우리는 이런 유학원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그 네이버에서 최근에 나온 커뮤니케이션 에드 광고라던가 뭐 바이럴이라던가 이런 걸 진행할 국내 그거라는 거지? 국내 네, 국내에 커뮤니티, 있어요. 커뮤니티? 네, 국내에 예를 들어 있는 카페나 블로그나. 네, 네,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아일랜드를 갔다 왔는데 아일랜드도 그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학원 정보를 더 얻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 많이 얻어서 또 상담을 해가지고 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학원 자체를 거기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일랜드 어학원을. 그럼 그 어학원을 취급하는 유학원을 찾아가지고 저와 조건이 맞았을 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있어.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너라면 어디를 참고하고 어떻게 할지. 어떤 업체를 어, 참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라면은 네, 유학을 가거나 어학을 하는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네, 어떤 채널들을 활용해서 너의 정보 탐색을 하고 실제 우리가 만약에 너가 상담 신청을 하거나 그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게 전환인 네. 거잖아. 그 업체에서 광고를 통한 그런 채널이 또 뭐가 있을지. 저는 유튜브요. 유튜브 그냥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조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유튜브 배너? 유튜브 쪽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도 유학원 관련해서 하니까 결국에 알고리즘 계속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련성 있는 광고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타겟은 만약에 한다면은 네, 인스타든 네, 커뮤니티 애드든 유튜브든 타겟을 어떻게 잡아? 왜냐면 유학 같은 경우에는 나도 예전에 이민이나 유학 이런 DB 업종들을 네, 뭐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다 막 난리 나고 비자 발급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네,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인 것 같고 그리고 타겟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평상시 잡는 뭐 여성, 남성, 2030 몇 이렇게 노출시키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용에 대한 고민이 네, 비용에 대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아무나 쉽게 내가 그 배너든 광고든 뭐 홍보 목적의 컨텐츠를 보고 나서 내가 상담을 남긴다거나 진지하게 해당 이 유학 어학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네, 그냥 뿌리기에는 누구나 도달된다면 너무나 비용적인 소모가 클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아직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직업군으로 구분하면 일단 가장 크게 학생, 직장인, 학부모가 있어요. 만약 학생이라면 몇 세부터 어느 정도가 제일 어, 활발해? 활발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한 3학년까지. 왜냐면은 고2 때 되면은 이제 수능 준비가 현실이라는 게 점점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이든 아니면 종합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재수를 할 자신은 없어. 그럼 유학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괜찮을까? 이게 한국과 대학 생활 이게 비용이든 뭐 이렇게 기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될 때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3학년이라고 제가 적은 거는 일단 4학년 분들은
취업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약간 유학을 단숨에 간다라고 이게 한 번에 딱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취업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최소한 교환학생이라도 난 한 번쯤은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학교를 통해선 지금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 스스로 어학연수를 갔다 와볼까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대학교 3학년까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학생 저 지금 고2 대학 3학년이 맞는 것 같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 좀 타깃이 포함되면은 당연히 직장인 대상에 네. 직장인 중에서도 고려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타깃이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 네, 네. 저 핵심 가장 고려해볼 법하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대비해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좀 확 넓어지는 느낌이긴 하거든. 그래서 직장에는 크게 초년생이랑 그다음에 약간 뭐라고 하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아서 약간 번아웃이 오고 계시는 분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 중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과 아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초년생인 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영어 공부를 더 하면은 더 좋은 데를 뭐 이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지루하고 일상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활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영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를 주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저 둘을 우리가 디지털 매체상에서 타겟으로 정의하기 어렵잖아. 네, 그래서 연령으로는 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요즘 취업도 30대 초반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번아웃이 꼭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령으로 아예 잡기보다는 이건 좀 까다롭지만 그 소재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응 오는 걸 봐서 그만큼 이제 나이를 점점 좁혀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저 유학원 아닌데 취업 컨설팅 관련 업체인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그쵸.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가 항상 기본이죠. 취업 컨설팅, 뭐 입시 컨설팅, 취업 컨설팅 관련해서 웬만한 상담 DB가 있고 타겟 자체가 저희가 생각해서 먼저 도달하는 것보다 그들이 찾아오는 니즈가 있는 검색 결과를 얻어내는 파워링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아직 집행 이력이 없는데 만약에 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파워링크는 최소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최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파워링크를 통해서는 최대한 효율을 맞는 입찰가 예산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볼륨은 지켜야 할 것 같고 인스타나 그 블로그 후기성 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쳐내거나 아니면은 이게 육성 정도 정보 전달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뭐 카페밴드 등 네이버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면은 최근에 운영했던 GFA 커뮤니티 애들을 통해서 많은 노출수를 가져간다든가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직장인이라는 타겟을 정의하기가 뭐 버티컬 매체들이 뭐 블라인드 등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딱 쉽게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너가 말한 것처럼 소재를 기준으로 나눠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들이 직장인 기준에서 검색하는 직장인 영어 회화 등 관련된 키워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내 소재가 보여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광고나 기타 유튜브 광고 쪽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고 왜냐면 그들은 직장인들은 고려할 때 질문하다가 또 잠시 빠졌는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게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출퇴근 시간에 그들이 가장 많은 뭘 할지 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먹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유튜브 등 뭐 여러 가지 정보 탐색 시간이라고 봐서 그럴 경우까지 고려해서 난 유튜브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매체로 선택할 것 같고 근데 그 취업 컨설팅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도 검색 광고에 집중은 항상 해야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취업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유저들이 네이버 자체에서 검색 거리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만 보셔도 내가 그 키워드 입찰가, 뭐 몇 순위일 때 입찰가를 파악하고 그 해당 키워드의 전체 쿼리 볼륨을 확인한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를 운영해야 되는지가 생각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뭐 DA, SNS, 바이럴 검색 매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검색이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니즈가 가장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만큼 확실한 스스로
키워드를 통해서 타겟팅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색 광고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유학 생활을 했던 유저 소비자 기준에서는 봐야 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파워링크에서 단순하게 뭐 몇 순위에 3순위 이내라서 내가 무조건 들려보는 사이트, 웹사이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가 찾는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탈되는 거를 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믹스는 좀 필요한 매체인 것 같고 기반 일반적인 바이럴부터 시작해서 영상 등 정보성 컨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매체들을 믹스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검색 광고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검색만 가져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도 들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려하는 게 많고 타겟도 단순하게 학생, 직장인, 뭐 학부모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학생 중에서도 이제 어, 연령? 실제 수능을 앞둔 고2까지만 대상인 거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처음 듣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취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새로 신규로 취업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직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뭐 타겟 자체가 나누시는 상품군이 다르실 것 같아서 검색 광고를 기준으로 하되 그들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 정도까지만 확장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답변이 여기 답변이 필요가 없죠, 맞죠? 그냥 검색하고 집중해 주잖아요. 네, 좋을 거, 검색하고 집중해야죠. 근데 뭐 딴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타겟마다 찾고자 하는 정보가 좀 생각보다 다른 것 같아서 그 정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웹사이트고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채널들로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컨텐츠로. 그래서 그 정도 답변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본인은 지금 검색 광고 기준으로 하고 네. 인스타그램 아까 블로그 후기들 말했었는데 블로그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 거고 네, 너무 너무 많이 많으니까. 반복적인 피로되어 있는 네. 컨텐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애들을 네. 말하겠지 네. 커뮤니티 애들하기보다는 그냥 GF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애들겠지 네.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겟은 학생, 직장인, 학부모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 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 입시 원서를 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잖아 어디였지? UAU랑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네, 그 두 군데는 웹사이트가 알아요. 두 두 군데 군데는 중에 한 아는데 군데를 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홍원대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은 핵심 타겟이 모여 있는 공간이거든. 고3 또는 학부모. 어, 맞아요. 왜냐면 중학생도 딱 완벽한 그들만 접속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들의 학부모를 잡아내는 걸 위해서 자 리타겟팅 광고나 그 모수 활용하는 광고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음, 여기서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아. 맞아요. 학부모가 원하는 컨텐츠는 명확하잖아요. 여기가 안전한 건지, 뭐 학교가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홈스테이 집이 괜찮은지 이런 거를 고려를 음, 해보긴 할 텐데 학부모의 나이대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으면은 일단 고등학생 같은 부터는 내가 유학을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정보를 알아보고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유학 업체랑 이런 걸 찾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그거보다 좀 더 어린 조기 유학. 초등학생, 네, 중학생 같은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먼저 찾아보고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부모의 나이를 30대부터 40대, 뭐 40대, 50대 이렇게 쪽으로 제가 딱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웬만큼 유학 업체들이 규모가 엄청 우리나라에서 대형으로 큰 상위 업체들이 아닌 경우에는 나눠져 있지 웬만큼 네. 주 취급 상품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초등 중등 정도로 쓰면 괜찮을까요? 나는 전체 취급한다면 그렇게 볼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학생 중에서도 고2 대학 3학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네. 연령이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려면은 아까 말한 그 자기네 의지를 밝히지 잘 않는 어리고 약간 판단이 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초등 네. 중등생까지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도 근데 뭐 전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초년생이나 번아웃 대상이 아니고 왜냐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기타 다른 네. 해외 유학 같은 경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초기에
아니면은 직장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직장인은 한번 좀 고민을 그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 대신 어쨌든 유학이랑 어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아직까지는 학업에 그죠. 집중하는 타겟이 가장 더 중심이고 더 높은 전환율일 것 같아서 뭐 전체 뭐 점점 더 타겟이 항상 확장되겠지. 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매출이 많이 오른다면은 학생에서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에서 직장인까지도 대상을 확장하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난 직장인이 최우순위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그럼 직장인은 약간 그런 플러스 느낌? 알파 같은 느낌. 원 플러스 원 어, 따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어제 너의 생각이 나도 네. 그렇게 공감해.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라고 저희가 뭐 지금 오늘은 딱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딱 주제를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서 만약에 질문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대행사라는 게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도 있고 미디어 랩사도 있고 다양하지만 전 대행사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이런 건 필요 없어. 네. 어, 어, 특히 AMP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팀 단위 운영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터당 모든 매체를 관리하는 업체 계정 중심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정 중심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점인 거고 또 대행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행사에서 갖고 있는 큰 많은 히스토리들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 있는 마케팅이 뭐 정답이 있고 뭐 하면 뭐 얼마 내면 얼마 나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동안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수치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얘기 갑자기 또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서 질문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저희는 계속 저도 아직 깊게 호주 조기 유학이는 검색 광고 캠페인을 한 500만 원 이하의 계정들을 키워드 확장이나 검색 광고 기반으로 운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기존 대비 검색 광고를 통한 유입량을 늘리고 노출수를 증가시키고 CTR을 높이고 CPC를 낮추고 기타 등등 이런 운영을 해봤지만 깊게 전체 좀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뭐 브랜드 자체의 성장을 위한 뭐 고민 같지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오늘 시간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떠들어도 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 유학은 많이 수요가 없나? 조기 유학은 그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조기 유학 자체를 취급하는 그런 전문 유학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규모의 유학원이 아닌 이상 보통 학생과 그 말한 아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 보통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쨌든 유학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유학 업체가 다시 살아나곤 있지만 언제 그 질환 바이러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 애가 안전하게 한국을 귀국하려면 어느 정도 그 혼자 자립해 상호할 수 네, 있는. 상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조기 유학은 보통 여름 방학이나 아니면 겨울 방학을 활용한 단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새로운 건 아닌데 학부모와 동행하는 게 많았어요. 단, 많이 그쪽으로 변하고 있다. 네네네. 왜냐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단기로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학부모와 동행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학부모는 뭐 거기서 생활을 즐기든 여행하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하는 거죠. 잠깐만. 교육 및 컨설팅 업체. 근데 경수님 말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이버랑 구글은 성향이 다르고 이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구글, 뭐 카카오에서도 뭐 실제 검색 서비스가 있긴 한데 굳이 막 이거 뭐 자세히 안 써도 돼. 네. 검색하는 유저들이 그 해당 매체를 통해서 검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구글에서는 정보 탐색을 하거나 문건들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구글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 시장에 발을 들이고 할 때 네이버가 막 70%막 다음이 20%막 구글이 10%막 정도의 검색량을 항상 갖고 있다 말하다가 지금은 구글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서 이제 곧 네이버도 위협한다 하지만 저는 그거 다 유튜브 검색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구글에서도 그냥 웹 검색 내에 보여지는 서비스는 그렇게 디테일하고 정돈된 정보보다는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형태인 것 같아서 실제로 전화 남기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
유튜브를 통해서는 검색을 많이 하죠. 예전에 블로그가 항상 유행하고 성행하고 뷰탭이 나오기 이전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실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후기와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블로그 영역을 많이 확인했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4D죠. 영상을 통해서 그걸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기 전에 블로그 후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를 봤었는데 인스타를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는 유튜브로 다 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는 편이라서 그런 차이 때문에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부모들 세대에서는 그런 정보 탐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저는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네이버 구글 비중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진짜 8대 2 수준까지 좀 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구글을 2까지 네. 낮추는 근데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뭐 지금 유튜브 내에서 영상의 컨텐츠 발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컨텐츠 발행이 좀 활발하고 많다라고 한다면은 3 정도? 4까지는 좀 4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이 발생되는 쿼리가 많기 때문에 그 쿼리가 부족하면은 매체를 넘어가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산이 뭐 진짜 막 무조건 네이버에 있는 모든 쿼리를 다 잡아먹을 수 있으면은 비중을 조절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 잡아갈 때까지는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음, 즉 기준에서는 매출 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거 있어요. 네이버에 손흥민을 검색 시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와 유튜브에 손흥민 검색 시 나오는 연관 검색어는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걸 쓰는 입장이 다르다. 또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채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즈보드에서 좋은 광고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채팅하고 나가고 하는 공간이지 누구에게 채팅할까 고민하고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효과들이 없는 광고 매체들 상품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와 구글 검색에 뭐 두 가지가 많이 좀 좁혀졌다 카카오보다는 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구글도 장점이 나름의 장점이 있죠. 뭐 입찰 순위 조정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유저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과 경쟁사 키워드 등 내 키워드를 자유롭게 좀 쓰는 것들 그리고 구글에서는 키워드 확장 검색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타이트한 광고 관리 그리고 키워드를 확장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장점이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입찰가도 저렴하겠죠. 입찰가가 제일 판단하기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만큼 좋은 양질의 DB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가가 저는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왜냐면 업체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더 쓰면 딱 구글로 가서 똑같은 그죠? 네, DB를 받아낼 거고 이거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은 뭐 그렇다고 아까 제가 뭐 비중을 낮게 잡아가긴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정도가 구글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검색 서비스가 진짜 기계적인 머신러닝은 저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가야죠. 거기서의 그 검색 물량이 생각보다 저도 증가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그냥 생각이라서 네,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보레인가 지원해봐요? 근데 오늘 내가 들었을 때는 네,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유학어 관련된 내용이 많아. 네, 내가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계속 키워드 관련해서 라이브를 했었으니까 키워드로만 고민을 해도 생각하고 고민할 게 너무 많아. 맞아요. 어. 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입시 컨설팅 관련 업체를 할 때도 나는 네, 입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입시 컨설팅을 받을 만 예전에 스카이캐슬이 엄청 맞아, 유명했던 맞아요. 드라마로 뜨기 전에 난 했었거든.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라는 키워드가 1순위에서 1순위 입찰가가 3만 원 정도였어. 네, 그 입시 컨설팅이라는 키워드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 니즈가 많지도 않았어. 근데 생각보다 소지는 많이 됐거든. 근데 입시 음, 컨설팅 할 때도 내가 고려했던 키워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자사 특목고들 그런 키워드를 다 찾아서 고민을 했었고 왜냐면 입시 컨설팅이 중에서 고려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유형 기억도 안 난다. 네네네. 그런 자사고 뭐 이런 모든 거. 고등학교들 명들 다 찾아봤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중에서도 뭐 순위를 매기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들을 쫙 내려 깔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입시 전형을 다 키워드로 등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대학교마다 다 네, 맞아.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뭐 르네상스 내가 아직 전형 이런 거. 르네상스 알바트로스 전형 뭐 이런 것들 네네. 다 기억해서 다 집어넣고 왜냐면 그런 전형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간에 선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많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냈는데 유학 어학으로 한다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져 있지 않나. 아, 그래서 나눠져 있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고민도 하고. 아니지, 네, 아니에요. 어렵네. 근데 정보성은 아직까지도 인스타, 블로그는, 아, 블로그.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그래. 요새는 블로그를 많이 네, 포기해. 블로그는 블로그 그러니까 할 바에 채널을 육성하지. 맞아요. 유튜브 채널을 육성하지. 약간 인스타 이게 약간 블로그처럼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까요? 아, 그건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블로그는 뭔가 어쨌든 간에 콘텐츠를 담고 있는 양 자체가 네, 차이가 있긴 차이가 한데 그래서 약간 박람회 말고 다른 추가적으로 뭔가가 그래도 있다. 블로그가 인스타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블로그를 그죠, 운영해서 대화를 해주고 근데 블로그보다는 또 카페가 낫지. 그죠. 만약에 규모가 있다라면 카페 내에서 계속해서 기존 학생들에 대한 사고 관리를 해주고 질문 답변을 받아주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스타. 약간 그냥 인스타는 정말 우리가 이런 곳이에요라고 노출하는 게 좀 더 주력인 것 같고 정보를 주는 곳은 카페나 팀장님 말씀하신 카페나 블로그가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적합한데 블로그는 너무 포화돼서 약간 좀 저는 그런 글 보면서 어쨌든 A 유학원이든 B 유학원이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블로그에 계속 이게 그치. 있으니까 어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면 나는 인스타는 학생들 AS로만 쓸 것 같아. 사업 관리로만. 네. 우리가 보낸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만 계속 보내주는 네. 약간의 사진첩처럼 쓸 것 같고, 그 브랜드 계정을.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서정보를 줄 것 같고, 좀 그러면 약간 이것도 난 용도를 나눌 것 같아. 그럼 유튜브는 채널을 아예 해서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어, 음, 그리고 인사에서는 그냥 이 여학원이나 이 유학업체를 통해서 간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냥 딱 괜찮고, 이해하나요?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정보성도 올리는 거지 브랜드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번 3월에 나갔던 누구 뭐 지내고 있는 사진이라거나 그들의 이제 맞아요, 느끼는 맞아요. 고충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해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날 것의 그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우리 이분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수단일 것 같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날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이 못 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차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저 혼자 해결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아예 안내를 받지 그러니까 음, 이런 예상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 케이스도 있어요라는 게 사전에 뭔가 안내를 받았거나 했으면 좀 더 저는 편했겠죠. 그럼 저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라고 제가 유학 담당자분한테 얘기했으면은 그 담당자가 그걸 또 컨텐츠화해서 다시 또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그치. 방법이니까. 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측에서 실제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은 채널이라고도 생각을 네. 해서 그 정도. 네. 오늘 좀 주제가 좀 생뚱맞아서 어렵긴 한데 너 그냥 새로운 되게 넓고 유학 어학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늘은 것 같고 근데 업종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마케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 있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정도 생각을 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라이브 고생 들어와서 많으셨습니다. 라이브 들어와서 뭐 질문하시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업종에 네. 치우쳐져 있긴 해서. 네. 근데 그래도 어, 저희가 뭐 팀 내에서 계정들을 컨설팅 해드리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고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좀 정리하면서 정리 마무리 멘트로 한다면은 컨설팅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아무리 많은 저도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 지금 AMP 글로벌 6년이 됐고 그 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하고 옛날에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모든 업종 업체를 할 수 없고 전문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왜 매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바뀌고 있고 업종도 많이 사라졌다가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적인 인터넷 흐름을 통해서 매체를 이해하는 게 가장
마케팅적으로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를 이해하면 어떤 업종, 어떤 서비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매체가 거기에 맞을지를 찾아가는 거는 쉽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오늘도 약간 그런 것처럼 매체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처음 보는 업종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고민했던 거고 실제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뭐 레퍼런스나 업종 경험을 물어보시는 그걸 중요한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키워드가 생성이 되고 컨텐츠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반적인 기획에 대한 미디어 믹스나 뭐 전략적인 운영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항상 편하게 여러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오늘 이게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나는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어. 다행입니다. 그 대신에 뭐 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매체들이나 추천하는 채널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예산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만 말한 거라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업체가 생긴다거나 상담이 들어온다면은 그때 한번 그죠. 맡아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한번 조율해보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AS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왔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민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민이야. 네. 이렇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더 맞을 것 같고 선택적 어떻게 선택해야지 더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 저도 오늘 말해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고민했었지, 나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 이거를 쫙 정리를 하면서, 아, 그러면은 어떤 매체가 더 적합하겠다, 어떤 게 더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지금 하는 있어서 이사 관련 좋았어요. DB도 마찬가지잖아. 네, 내가 어떻게 어떤 키워드로 뭘 검색할 거고 내가 어떤 걸 고려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는지 실제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맞아. 하면은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재미없을 시간의 라이브였는데 다음에는 좀 재밌는 누구나 내용으로. 편하게 툭툭 던질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